안녕하세요. 비욘디 라이브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이채연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침, 저녁 공기가 한결 달라진 거 느껴지시나요? 선선한 바람이 불면 괜히 숨 쉬는 것도 더 상쾌해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무심하게 쉬던 숨이 사실은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비욘디 라이브에서는 늘 반복하지만 잘 돌보지 못했던 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이와 나를 살리는 숨, 건강한 숨, 행복한 숨. 오늘은 대한병원 의사협의회 대외협력 이사이자 서울부민병원 응급의료기관 과장이신 흉부외과 전문의 박억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억승입니다. 오늘 도착하자마자 좋은 소식 들리던데. 네, 들었어요? 들으셨어요? 와, 내가 저번 달에 왔을 때 다음에 할 때는 200만 원 넘어가지 않을까 이랬는데 우리 PD님께서 조금 전에 200만 넘었다고 막 좋다고 막 그러던데. 그러니까 200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기가 막힌 숫자죠. 네. 아, 나 진짜 좋겠다.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이게 그 한 분야에 있어서 200만 하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내가 들어보니까 저도 사실 박억순 강의라고 그냥 간호대 기초의학 올려놓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 유튜버에서 뭐 구독자가 이게 전문 분야는 곱하기 10배라더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먹방하고 하는 거 따지면 이거는 거의 이제 2천만 정도 된다. 이렇게 봐야 되죠. 가치가. 대단하죠. 홍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소식과 함께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 교수님과 함께 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오늘은 아이와 나를 살리는 숨, 건강한 숨, 행복한 숨. 제가 이제 브랜딩을 했죠. 그냥 건강한 숨, 행복한 이렇게 했는데 벌써 이제 3번째고 마지막 4번째까지도 이제 다음 달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할 얘기는요. 사실은 허파, 망가진 허파. 그리고 애들이 이제 집중력 없이 이런 거 있잖아요. 코 찔럭찔럭거리고 막 코 질질 흘리고 하면 걔들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애들이 굉장히 예민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 자율신경계 부조화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 예민한 애들을 어떻게 숨으로 안정시킬지 뭐 이런 얘기 할 거고요. 여러분들 대단히 요즘에 뭐 저속노화를 비롯해서 뭐 자기의 관리 진단 뭐 이런 거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숨 건강을 어떻게 자가 진단할 수 있을지 그리고 허파 나이라고 하는 폐기능 검사 뭐 이런 거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앞선 내용 정리 한번 하고 갈까요? 원래 공부를 잘하려면 네. 복습을 잘해야지. 복습을 앞에 1, 2에서 했던 거 자 간단하게 이제 정리만 살짝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ATP가 네,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듯이 세포는 ATP가 필요하다. ATP를 만드는 재료는 뭐죠? 산소. 네, 산소랑 또 밥 먹잖아, 밥.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처럼 이 재료가 되는 음식을 먹어줘야 되고 호흡을 해서 산소가 있어야만 30개에서 32개의 ATP. 그러니까 이제 그거 만드는 거죠. 산소가 없으면 별로 잘 세포가 사용한 에너지를 못 만들기 때문에 꼭 호흡을 해야만 충분하게 만들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 계통 구조도 이제 뭐 오른쪽은 3옆이 있고 왼쪽은 2옆이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허파과리라고 하는 데서 이제 혈액이 오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이 되고 이 막 자체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 막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가스 교환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질환에 대해서도 우리 얘기했잖아요. 네. 빵빵 뚫린 고속도로처럼 기도가 이렇게 확장이 잘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숨이 왔다 갔다 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근데 천식이 있다든가 염증이 있다든가 기관지가 수축이 있으면 이 숨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소리 나겠죠. 쌕쌕거리겠죠. 그리고 굉장히 가래나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호흡 기능이 안 좋으면 당연히 ATP 생산을 잘 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천식 같은 것들은 염증이다. 기관지가 좁아져 있다. 이거를 그러면 해결하려면 어떤 약을 쓸 거냐? 기관지 확장제 쓴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 그 큰아버지 얘기, 작은아버지 얘기하면서 뭐 큰오빠 기관지 확장시키는 작은 오빠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지 확장제 같은 거 쓰고 스테로이드 같은 항염증제도 쓴다 이런 말씀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두드러기 같은 거 두드러기도 뭐 천식의 일종일 수도 있죠. 알러지 질환으로. 그래서 이런 거 있을 때는 어떤 약 쓰느냐 뭐 크게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잠 오는 약, 잠 오지 않는 약. 잠 오는 약은 뭐 상품은 얘기해도 되지 뭐 액티피드 뭐 이런 것도 잠이 엄청 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지르텍이라든지 뭐 이런 약들은 뭐 중추신경계 부작용이 작아서 잠이 좀 덜 온다 뭐 이런 말씀 드렸었고 감기약도 이제 말씀드렸었죠. 기침의 역치를 떨어뜨린다. 그래서 이제 역치를 올리는 거죠. 역치를 올려서 기침을 잘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게 이제 적절하게 쓰지 못하면 오히려 질환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정리가 잘 되죠. 네, 너무 네. 쉽게 해주셨는데요. 요 정도 해놓고 네. 이제 질환에 대한 얘기 뭐 쭉 나가면 됩니다. 자, 지금 나오는 그 급성염증, 만성염증 이런 것들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직들이 있고 세포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 이제 우리 몸에 이제 방어 작용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염증이 다 끝나고 나면 정상적으로 회복도 됩니다. 이렇게. 근데 고름을 형성해서 약간 조직이 떡사발이 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뭐가 남는다? 흉터가 남는다. 네. 모든 일에는 결과가 따른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래서 염증이 한번 훑고 지나가면 물론 대부분은 완전 용해되면서 정상적으로 회복하지만 이렇게 흉터를 남길 수가 있다. 또 이제 급성염증이 진행되면 만성염증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질환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기 같은 거 이제 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엄마들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애들? 혹시 폐렴으로. 맞아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감기 콜록콜록 하다가 열이 나는데 가래도 끓고 아가 완전히 처져갖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폐렴을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죠. 이게 영어로 좀 적혀 있긴 하지만 우리 오른쪽 폐, 왼쪽 폐가 이제 폐렴이 있다고 치면 이게 보시면 민 78% 이렇게 돼 있는데 산소 포화도 자체가 산소 공급 자체가 많이 떨어진다. 뭐 이런 거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 그림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무기폐라고 있습니다. 무기폐. 폐가 짜부러드는 거는 사실은 산소 포화도, 산소 공급은 괜찮다. 이게 이제 혈류량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건데 요 얘기도 왜 하느냐. 폐렴이 오면 산소 공급량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된다? 숨을 잘 쉬지 못한다. 큰일 났다. 네. 좀 독하게 얘기하면 삽됐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왼쪽에 있는 이게 이제 정상폐입니다. 정상폐. 이게 이제 오톱시라고 해서 뭐 갖고 왔는 폐인데 정상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 폐를 보면 아주 볼고스름한 게 공기가 들어갔다 나올다 할 때는 굉장히 프레쉬하게 보입니다. 실제 폐가. 근데 이게 진폐증이 있다든가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웠던 폐라든가 이게 보시면 진폐증 폐 이런 거 보시면 굉장히 찌꺼기들이 많이 끼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염증의 결과로 이물질도 끼어 있고 흔적에 따른 이제 파이브로시스라고 하는 이제 섬유화도 진행된 그런 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이런 아주 고리타분한 폐렴, 뭐 진폐증 이런 얘기 왜 하느냐? 코로나 얘기를 제가 이제 살짝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거 보니까 어때요? 이거 CT 사진이거든요. 네, 뭔가 이렇게 끼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뭐가 하얗게 되어 있고 네. 그렇죠. 이거 이제 원래 폐는 이렇게 꼬실꼬실하게 까맣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기가 잘 통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막 이거 굉장히 젖어 있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허파과리에 물이 차여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 이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이 잘 되지 않으니까 코로나 한번 두드려 맞은 분들이 굉장히 호흡하는데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거를 크레이지 패빙 패턴 이렇게 얘기해요. 패빙이 뭔지 아세요? 패빙이. 패빙이 뭘까요? 패빙. 이거 적어놨잖아. 네. 도로의 포장, 네, 도로 표면. 포장. 네. 우리 그 왜 인도 걸어가면 차도가 있고 인도 걸어가면 뭐 이렇게 벽돌처럼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자개처럼 이렇게 박아놓은 걸 우리가 패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CT의 패턴을 크레이지 패빙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미친 자개다. 미친 도로 포장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자, 우리 그 COPD라고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 또 있습니다. 결핵 같은 거 있는 분들, 폐에서 만성염증, 허파에서 만성염증이 있는 분들이 시간이 계속 지나면 세포가 변해요. 세포가 변하면 결국 뭐가 될까요? 기능에도 문제가. 기능도 문제가 생기고 세포 모양이 나쁜 세포로 바뀐다. 암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랑 결핵이나 이런 앓고 지나갔던 사람들은 폐암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네. 공부를 하고 결과를 보고 하니까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코로나는 이제 몇 년 됐어요? 얼마 안 되지 않았죠. 2019년, 20년 이때 확 해서 뭐 이제 작년, 저작년 정도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니까 불과 지난 지가 몇 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코로나가 폐암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 이 코로나가 만성 허파의 염증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 수가 없겠네요. 없다. 네. 코로나 했어요? 네, 걸렸어요. 몇 번 했어요? 저 2번. 2번. 네. 처음 할 때 어땠어요?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뭐 코 하는 게, 네. 목이 아픈 게. 네, 목도 아프고 막 열도 나고 네.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도 아팠던 것 같아요. 두 번째도 첫 번째만큼 아팠어요? 첫 번째보단 덜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원래 다 그래요. 저도 2번 했는데 첫 번째는 진짜 목이 막 너무 아프고 막 이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CT를 환자분들 찍어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여기에 따른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호흡을 어떻게 하면 이걸 잘 극복하고 할 수 있을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예민한 우리 집에 얼라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예민한 우리 애들. 네. 뭐, 네. 아이들이 이제 예민한, 혹시 이게 성격 때문인지. 성격도 있겠지 뭐. 네. 성격도 당연히 네. 있는데, 성격에 의해서만 애들이 숨 쉬고 하는 게 예민할까요? 다른 환경적인 다른 요인이 있죠. 애들은 사실은 이제 소아과 쌤들이 얘기하면은 애들은 다른 종자다, 다른 종족이다, 다른 족속이다. 이거를 좀 다른 개체다, 이렇게 좀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워낙 미숙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언뜻 말씀드렸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우리 신경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몸신경이 있고, 이거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를 자율신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자율신경도 두 종류가 있댔죠. 막 fight and flight 하는 게 뭐다? 교감신경. 네. 그리고 안정되고 편안하고 이런 게 부교감신경. 근데 이게 어른들은 적당하게 조절이 잘 되죠. 물론 이제 긴장하고 하면서 설사하고, 긴장하면서 혈압 떨어져서 쓰러지는 이런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 어른들은 그나마 잘 돌아갑니다. 근데 애들은 어떻다는 거죠? 아직 미숙하다. 팔다리 크는 거랑 정신 상태랑 뭐 좀 이상하잖아. 나도 애 키워본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정상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네. 마인드로 애들을 바라보니까 항상 네. 모질내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런 교감, 부교감 신경, 자율신경계 자체도 아직 미성숙 단계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하게 특이한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애들이 긴장하고 흥분하는 경우가 많겠죠. 네. 왜? 세상이 지 맘대로 돌아갑니까? 아니죠. 네. 근데 맨날 집에서는 엄마들이 그러잖아. 세상은 공평해. 네 거 찾아 먹어. 이러는데 실제 그래요? 아니죠. 세상 네. 나오면 얼마나 불공평한데.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애들은. 네.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하고 조금만 말다툼만 해도 애들이 굉장히 그 말도 안 되게 예민하게 막 그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해를 해줘야죠. 아직 자율신경계가 어떻다?
미완성되어 있다. 미성숙하고 있다. 음, 그래서 어른들이 이제 애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막 이런 애들 볼 때는 사실은 이게 기질적으로 진짜 질환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요걸 좀 고급진 표현으로 세컨다리 게인, 네. 2차 획득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좀 예민한 아이들이 때를 쓰다가 호흡이 곤란해 보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있죠. 네. 있죠. 그거 이제 해결하는 방법 내가 가르쳐 네. 드리려고. 그 때 쓰다가 호흡 곤란해서 애가 쓰러지는 걸 내가 챗 GPT에다가 한번 그려줘봐 이래놨더니 이래 적어놨대 이렇게. 네. 조금 더 이렇게 쓰러지고 한 2카트 정도 해주면 좋은데 아직 챗 GPT가 내 마음에 쏙 들게 이렇게 만들어내지는 못하더라고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엄마 저거 사줘. 안 돼. 닥쳐. 저거 사줘. 안 돼. 닥쳐. 사줘. 숨을 못 쉬겠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 새끼 독한 놈이죠. 숨 쉬는 거 같고 엄마한테 장난칠 정도로.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얼굴에 청색증만 없으면. 청색증 들어봤어요? 좀 얼굴이 펄해지는. 실제 기도가 막혔던가 하면 얼굴이 새하얘집니다. 네, 그걸 이제 청색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쓰러져서 기절할 때까지 놔두는 것도 방법이다. 네. 지풀에 지가 쓰러질 수도 있다. 그 왜 괜찮으냐 하면 호흡의 조절,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호흡의 조절은 내 스스로 다 할 수 있죠. 네. 밤에 잘 때 자기가 호흡 조절해요. 아니요. 그냥 난 자는 거고 네. 호흡은 쓰든 말든 잘 모르겠고 지가 알아서 쉬잖아. 그 호흡 조절하는 게 저는 이제 화학적 조절이라고 해서 몸의 이산화탄소와 산소 농도의 레벨에 따라서 호흡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 그 접시에 물 담아서 이렇게 뭐 혹은 목욕탕에서 물 담그고 오래 참기 뭐 이런 거 하면 자기도 모르게 팍 하면서 튀어 올라오잖아요. 네. 그거 똑같은 거예요. 몸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숨은 어떻게 된다? 쉬어진다. 그래서 애가 발작을 해서 막 나뒹굴고 난리 꼴값을 떨더라도 청색증만 아니고 가만히 놔두고 보면 예를 들어서 잠다거나 기절한다거나 하면 숨은 잘 쉰다. 네. 그런다고 숨 쉬는지 확인한다고 막 드라마에서 나오는 막 휴지 뜯어갖고 코앞에 놔도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듯하게 눕히고 뭘 보면 될까요? 이렇게 숨을 쉬는지 여기가 뭘 보면 될까요? 가슴에 올라오는지. 그렇지. 체스트 월이라고 하는 가슴팍이 살짝 요것만 보면 충분하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 무시하면 이제 지가 알아서 일납니다. 근데 이렇게 예민한 아이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좀 이렇게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한참 이제 쓰러지기 전에 막 숨차다 하면서 이제 흥분 상태의 애들을 아주 컴다운 시키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거의 싸움은 안 하는데 한 번씩 이제 환자와 보호자와 이렇게 좀 트러블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굉장히 의료진의 화를 돋구는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말려서 나도 큰 소리 내고 뭐 이렇게 되면 이게 끝장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는 방법인데 그때는 숨을 편안하게 한숨을 좀 쉬고 아휴 이런 거 말고 네. 폼에 약 올리는 것도 네. 아니잖아. 이런 거 말고 혼자 숨을 좀 편안하게 쉬고 톤을 다운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얘기 다시 드릴게요. 이러면 다운돼요. 그러게요. 그러면 몸도 이렇게 앞으로 오면서 일마가 무슨 얘기 하나 싶어서 뭐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팁인데 실제 애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흥분해 있다면 이 박스 브레싱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이 화살표가 위로 돼 있잖아요. 위로. 네. 그죠? 이게 1번이에요. 코 들숨 4초 이게 1번입니다. 뭘로 들이마신다? 코로 천천히 4초. 몸이 들려야지. 들려야지. 네.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4초 동안 참아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내쉴 때 어떻게 한다? 입으로. 몇 초? 4초. 하나, 둘. 네. 하나, 내쉬면 몸이 다운되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옆으로 4초 참는 거죠.
요게 이제 4초, 그러니까 박스 브레싱이라고 해서, 근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야, 숨 쉬어, 코로 숨 쉬어! 그냥 한다고, 뭐, 애들, 이렇게 하겠어요? 이거 동작을 해줘야 돼요. 자, 숨 들어 마신다. 손으로, 하나, 둘, 셋, 코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약간 올려가면서, 자, 유지. 자, 입으로. 다시 유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주면서 하면 애들이 따라합니다. 야, 너도 손 갖고 해봐. 이렇게. 최은선 선생님, 이거 해봐요. 네. 자, 밑에서 네. 올라오면서 코로 참기.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입으로 뱉기. 하나, 참기.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하면 애들이 굉장히 컴다운 될 가능성이 많다. 그 깊은 숨 들여서봐요. 크게 천천히 쫙 코, 입 다 괜찮고 쫙 한번 쫙 들여 마셔봐요. 그 다음 내쉬고 끝까지 굉장히 굉장히 호흡을 예쁘게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굉장히 크게 끝까지 들여 마셨다가 내쉬면 살짝 어지럽죠. 네. 심호흡 많이 하면 좀 어지러워요. 그게 몸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약간 어지러운 증상, 머리 아픈 증상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얕은 숨 또 살살살살 쉬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나 수영장 갔는데 우리 수영 선생님이 수영하면서 한번 크게 들어 마시고 계속 전진하면서 입으로 끝까지 갔다가 숨 참고 몸이 떨어질 때 일어나라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네. 아유, 우리 그 같이 하는 동료 젊은 여성분 한 분이 그거 한 2번 하더만 어지럽다고 막. 그래서 내가 직업이 있으니까 네. 숨을 얕게 자주 쉬세요 이러면서 네. 해결해 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실제 한숨 이렇게 딥브레싱 하는 게 굉장히 정서에 안정 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도 할 수 있어요. 코로 4초 들숨하고 2초만 멈추고 천천히 날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공통적인 거는 코로 4초 들이마시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코로 유지, 입으로 유지. 이거를 한 세트, 2세트 이렇게 해주면 애들 굉장히 컴다운 될 가능성이 많다. 평상시에도 이 방법 사용하면 너무 좋겠네요. 너무 좋죠. 네. 이게 좀 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코로나 두드려 맞아갖고 폐가 안 좋은 분들, 이 흉곽 기능 조금 제가 이제 11월 달에는 그런 거 조금 준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복식호흡이에요, 복식호흡. 자, 숨쉬기 할 때 옆에 이제 이 해체하니까 이래 된 거예요. 자, 폐가 있는데, 자, 들숨을 할 때 횡격막이 수축하면서, 횡격막 중간에 있는 막이 수축하면서 배가 앞으로 볼록 나오는 거죠. 이게 복식호흡이고, 그러면, 노래할 때 보면 이거를 날숨할 때 숨을 쫙 해야 되니까, 우리 노래하는 사람들, 성악하는 사람들, 복식호흡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4분 정도 되는 긴 노래 같은 것들, 이 복식호흡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호흡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거, 박스 브레싱 할 때 코 들여 마실 때 상체는 올리고 배는 앞으로 쭉 내밀고 네. 보여줄래야 보여줄 수가 없는데 상체는 들어 올리면서 배는 볼록 앞으로 튀 나올 수 있도록 요렇게 하는 게 가장 호흡 트레이닝하고 호흡법 익히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노래 잘하고 뭐 이런 분들 어떤 얘기하나 폐활량이 좋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숨을 끝까지 들여 마셔서 막 같은 음으로 썰 하면서 얼굴 벌개질 때까지 쫙 뽑아내는 것들이 굉장히 그런 거 트레이닝 많이 한 분들이 폐활량이 좋다. 트레이닝으로 폐활량도 늘릴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다 이 관종 종특이 있기 때문에 노래하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노래 열심히 하는 것도 호흡 건강에 좋은 거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우리의 숨 건강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을까요? 진단할 수 있죠. 근데 돈이 좀 들어요. 어떻게 많이 할 수 들진 있나요? 않아요. 내가 사줄 건 아니지만
많이 들진 않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이제 곰퍼스 곡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노화 관련, 노화의 보편성, 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시장 경제에서도 S 곡선이 엄청 나와요. S 곡선. 이게 뭐냐 하면 모든 일에 투자를 이만큼 했는데 X만큼 했는데 Y 결과값이 작잖아요. 여기는. 근데 적정 시점이 되면 여기에서 요것만 했는데 Y의 결과값이 엄청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지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값이 작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계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산소 포화도 곡선도 이렇게 S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S 곡선 찾아보시면 많은 S가 있다. 이게 경영학에서도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러고 자기 발전에 있어서도 내가 뭘 하나 하고 싶어. 근데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나요. 열심히 노력해도. 근데 어떤 순간 되면 엄청나게 막 방송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처음에는 막 표시도 안 나고 막 말도 더듬고 막 어설프고 막 자연스럽지 맞아요. 않고 이러다가 네. 적정 시점 되면 막 날라다니죠. 농담도 하고 여유도 생기고 네. 이러다가 또 어느 시점 되면 또 정체기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이 S를 갖다가 계속 S를 붙이는 게 인생이다. 인생이 또 담겨 이건 있네요. 네. 요 얘기 하려고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산소 포화도 곡선이 있는데. 네.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헤모글로빈, 뭐라고 돼 있노? 헤모글로빈의 세츄레이션. 헤모글로빈의 포화도입니다. 이게 90이라는 수치가 있어요. 90. 90일 때 산소가 몇 % 있느냐, 얼마나 있느냐를 보면 60 정도예요. 네. 우리가 혈액 안의 산소 농도는 분압으로, mHg로 표시하는데, 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90 그리고 산소 분압이 60이라는. 야, 자, 요거 보시면 산소 포화도라고 있는데요. 이 산소 포화도는 이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몇 % 붙어 있느냐를 나타내 줍니다. 이게 지금 쿠팡에서 땡팡이라고 해요. 미안합니다. 땡팡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건 비싸네. 11만 4천 원. 이거는 5만 6천 원. 24,000원 하는 것도 있어요. 29,000원. 저쪽 북쪽에 그 걔들 짜장면 그쪽 네, 제품이겠지만 그래도 보통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거 19,800원짜리도 있네요. 물론 이제 내구성이 크게 좋지는 않지만 그거는 선택하면 되는데 뭐 우리가 2만 원 정도는 쓸 수 있잖아. 네. 건강을 가정에, 위해서라면. 건강 과정에 내가 산소 포화도가 얼마인지 그 정도는 쓸 수 그리고 한 명만 쓰는 게 아니고 집에 가족 4명이면 돌아 쓰면 되니까 이 정도는 하나 갖출 수 있죠.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산소 포화도가 나옵니다. 98 뭐 이래 돼 있는 게 산소 포화도고 밑에 있는 거는 맥박수 나타내는. 심장 몇 번 뛰는지. 그리고 이게 요새 시계 있잖아요. 네. 써요? 네. 삼성에 무슨 네, 씁니다. 그런 거도 산소 포화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요즘 나오더라고요.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찾아봐서 이렇다는 거지 실제 산소 포화도는 굉장히 우리가 흔하게 이 디바이스를 가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앞에 거 다시 돌아가면요. 여기 보시면 산소 포화도 수치라고 있죠. 이걸 잘 읽을 줄 알아야 돼요. 90은 넘어가야 된다. 어쨌든 90점은 넘어가야 된다. 보통은 98, 9, 100 이 정도 나옵니다. 일반 정상적인. 네, 그래서 보시면 95에서 100 정도는 정상범위다. 자, 91에서 94 정도는 저산소증 주의 상태. 질환이 있던 분들은 그래도 뭐 나쁘진 않다. 근데 이게 90m로 실실 내려온다 이러면 이거는 골치 아픕니다. 호흡 곤란. 그래서 90이라는 수치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간호학과 강의할 때나 의과대에서 강의할 때도 항상 얘기하는 게 이 O2 saturation 산소 포화도가 90이다라면 이거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봐야 된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으면 막 조금 봅시다 할 수는 있는데 이게 그런 거 없이 90이다 하면 산소 분압 자체, 산소의 분압이 60mm의 Hg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는 인투베이션의 인디케이션. 인투베이션은 기계 호흡을 시켜야 되는 적응증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죠. 자, 저산소증으로 인해 호흡 곤란이 나타나는 수치다. 그래서 이거는 이걸 적어 놓을 게 아니고 여기다 뭘 적어 놔야 되느냐? 119를 적어 놔야 돼요. 네. 119를 적어 놓는 게 맞다.
80% 이하면 와 여기 한번 보세요. 80% 이하면 빨간 줄 밑으로 내려와 보면 산소가 반도 안 된다. 네. 네, 되게 그런 위험하네요. 의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산소 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거 정도는 하나 구비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쓰는지 이제 나오죠. 측정 부위, 주변 부위가 밝은 빛에 노출되면 좀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빛을 차단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뭐 손톱 이게 이제 디텍션 하는 부위가 있는데 네. 이게 네일을 해놨는데 네. 디텍션 하는 걸 네일 위에 하면 안 되지. 음. 차라리 반대로 돌리든지 해야 되죠.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봐야 되고요. 측정하는 도관은 막 움직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정상 자세와 정상 호흡을 해줘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사용해 보시고 요 수치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90. 90. 네. 90은 넘어야 이게 사람이다. 95까지는 괜찮아. 근데 95도 내려가면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허파 나이도 측정할 수 있는지. 뭐 신체 나이 네. 요즘에는 그러더라고요. 노화도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 그 봤잖아요. 그 뭐라 그 전국 노래자랑 이런 거 보면 네네네. 90년 초반 뭐 80년대 후반에 전국 노래자랑 했는 거 보면 이상하게 20대 초반인데 지금 40대처럼 보이고 막 네. 22살 총각인데 네. 막 양복 입고 있어서 지금 40대처럼 보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신체 나이 나이 굉장히 요즘 많이 따지잖아요. 그 방송에 보면 무슨 근육 나이가 몇 살입니다. 내장 나이가 몇 살입니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허파 나이도 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허파 나이는 그 뭘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숫자잖아요, 숫자. 네. 숫자로도 얘기할 수 있다. 이런 기계가 있습니다. 이런 기계.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이걸 측정을 하는 거예요. 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 가면 사실은 이런 기계가 있어서 이거를 폐 기능 검사라고 하는데 이거예요. 들어 마시고 들어 마시고 들어 마시고 들어 마시고 훅 내쉬세요. 계속 그래프 이렇게 그려집니다. 들어 마시고 들어 마시고 들어 마시고 들어 마시고 내쉬세요 할 때는 훅 내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그림을 딱 그려보면 이 안에서 수치가 나옵니다. 수치가 나오는 게 이제 FVC라는 놈이 나오고 보통은 FEV1 이런 게 나오는데 FVC라고 하면 막 너무 어렵게 들리잖아요. 근데 네. 영어로 보면 쉬워요. 이거 뭐라고 돼 있어요? Force드라는 네. 뜻은 힘주라. 네. 그 다음에 Vital Capacity라는 말이 한국말로 폐활량이다. 폐활량. 폐활량은 끝까지 들여 마셨다가 끝까지 내쉬는 양. 이거를 다 따져보면 평균 한 4,500cc. 한 4.5리터, 5리터 정도 된다. 덩치 크고 폐활량 좋으면 막 6, 7리터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숨은 사실은 500ml 정도만 그냥 말할 때 이건 500ml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바이탈 커패시티라고 하는 폐활량 측정할 때는 일단은 억지로 끝까지 들어 마시고 갑자기 확 불어낼 때 양을 이제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딱 찍어보면 자 여기 그램 있죠? 들어 마시고 했어요. 보통 한 6리터까지 들어 마신다 그죠? 들어 마시고 내쉬세요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들어 마시는 양 자체가 줄어든다거나 부을 때 불어낼 때 별로 불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질환이에요. obstruction이 있다, constriction이 있다. 제한성 폐질환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막혀 있는 폐쇄성 폐질환 이런 것들을 폐 기능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게 수치로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폐 나이라고 할 수 있다. 평균 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평균 수치에 앞에서 잠깐 보시면 퍼센테이지가 있단 말이에요. 네? 예상 수치의 퍼센테이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나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허파 나이도 폐 기능 검사로 측정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거나 연습해야지. 네. 응. 어떻게 젊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열심히 네. 숨 쉬어야 돼. 네. 트레이닝하는 기계도 땡팡해 보니까 이렇게 나면 많더라.
이게 보통 언제 쓰느냐 하면 자, 사람들이 이제 숨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니까 모르고 지내다가 전신 마취를 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에 이런 폐호흡 기능 검사를 합니다. 해보면 탈락이에요. 당신 너무 좋아요. 탈락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탈락된 경우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 폐활량을 증진시키는 노력들을 한다는 거예요. 대롱불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이거 얼마예요? 6천. 아유, 네. 비싼 것도 있네. 아, 네, 이거는 그러네요. 막 전자 뭐 나오고 막 볼륨도 다 나오고 하겠죠. 이거 얼마? 13,000원. 이거 얼마? 8,000원. 얼마 안 해. 네. 이 정도는 살 수 있잖아요. 네. 소주 한 잔 적게, 두병 적게. 하여튼, 이렇게 호흡 나이를 젊게 하는 방법, 폐활량을 트레이닝하는 호흡기도 싸게 제품들이 많이 있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풍선을 불고 있네요. 풍선 부는 것도 똑같잖아요. 폐활량 검사가 어떤 거다? 끝까지 들이마시고 훅 내쉬는 거잖아요. 네. 이거 똑같죠? 이거는 끝까지 들이마시고 풍선을 훅 불면서 노력하면 된다. 그래서 숨을 크게 들이마신다. 한 손으로 코를 막고 입으로 풍선을 호흡 없이 한 번에 훅 분다. 훅 분다는 게 아까 FEV1 1초의 양. 근데 대부분 1초 만에 웬만한 양들이 다 나가요. 그게 안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로 허파 나이를 젊게 만들 수가 있네요. 관심만 있으면 방법은 너무 많네요. 관심은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게 요즘에 저도 딸도 있지만 요즘에 뭐 카페 문화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아, 네. 어떻게 그 달싹한 게 밥보다 더 비싸요? 맞아요. 요즘. 카라멜 마키아토 뭐 이런 거 먹으면 뭐 완전 칼로리 뭐 장난 아닙니다. 근데 이거 계속 그 소위 말해 정제된 그런 탄수화물 많이 먹고 단 거 많이 먹고 카페 가서 케이크 먹고 이게 생활화가 돼서 너무 많이 섭취하면 결국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대사질환이 생길 수 있어요. 인슐린, 당을 세포로 끌어들이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만드는 장기가 췌장이 췌장. 이자라고. 네. 그게 맛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많은 카페 문화에 디저트 문화에 많이 나중에 한 20-30년 되면 이제 고생하는 거예요. 당뇨도 올 수 있고 대사성 질환도 많이 올 수 있고. 전에 제가 멕시코 어떤 얘기 한 적 있어요? 아니요. 멕시코 가보니까 애들이 전부 대사질환과 당뇨에 걱정을 하면서 막 정부 관계자들도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뒷골목 딱 나가면 조그만 상점에 다 코카콜라 팔고 아이스크림 팔고 뭐 이런 거 팔아요. 튀긴 음식들 팔고. 네. 그런 거 뭐 다 마음대로 섭취하게 해놓고 당뇨를 걱정하고 대사질환 거 그거 똑같은 겁니다. 자, 코로나가 휩쓸고 갔죠. 네. 나는 괜찮다고 배제할 수가 없네요. 없다. 제가 무슨 이게 공포심을 조절하고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20년 정도 지나면 당연히 호흡기에 어떤 문제가 갑자기 툭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네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호흡에 관련된 호흡 트레이닝, 건강한 숨, 행복한 숨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호흡 트레이닝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신경 써서 하는 건 정서적, 육체적 건강에 굉장히 도움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요거 그것까지 하고 들어볼까요? 아니, 하는 건 아닌데 네. 이게 너무 재밌는 그림이라서 하나 들고 왔어요. 아빠가 출장 못 가고 돌아온 이유. 얼마나 지는 네.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봐요. 아빠도 황당하지만 지는 이 지정신일까요? 네. 그림 잘 그려놨어. 아빠 눈을 새까맣게 해놓고 나름 이런 동물도 그려놓고 최선을 다했네요. 지는 아무래도 최선을 다한 거야. 네. 아빠는 기가 차겠지만. 네. 질문 한번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목가슴이 있다고 하십니다. 네. 네, 이런 수치에 해당된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혹시 수술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이게 오목가슴증은 사실은 어릴 때 4살, 5살 전후에 그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통은 이제 10살 전이죠. 그래서 그때 해결해야 되지
지금 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면 나중에 좀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바 같은 거 넣어서 흉곽 자체를 조금 넓혀줄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흉곽 자체가 짜부러 들어있기 때문에 폐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성장 자체를 못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지금은 괜찮을 순 있어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빨리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체형이나 뭐 수치만 갖고 제가 봐서는 모르고 가슴 흉곽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PFT라고 하나 아까 폐호흡 검사 네. 그래서 폐활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FEV1이 얼마 정도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일상생활에도 당연히 운동하는데 호흡량이 따라주지 않으면 운동할 때 과격한 운동할 때야 일반 사람도 다 그렇지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생활 하는데도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분도 질문 주셨는데 3살 정도의 어린아이에게 적합한 레블라이저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특정 제품 얘기하기 힘들면 구매할 때 확인해야 될 점도. 그거는 네. 소아과 쌤하고 상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레블라이저라고 하면 아까 우리 언뜻 얘기했는 베타 아고니스트라고 하는 그런 약도 있을 거고 기관지 확장제. 네. 그리고 이제 네블라이저라고 하는 말 자체에 이제 스테로이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가 무슨 질환인지 그리고 그 질환에 따른 호흡 곤란이 어느 정도 빈도와 강도를 잘 고려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적당량이 들어가는지 그거는 성분표나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 보면 꼼꼼하게 나오니까 그런 것들 잘 소아과 쌤하고 잘 합의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구매 시 확인해야 할 점들은 이거는 엄마가 구매 시 확인해야 될 건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오더 낸 대로 혹은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거 사용법에 있어서는 어떤 게 이제 A가 잘 흡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모양이나 형태나 이런 것들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잘 한번 사용해 보시고 그러면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의적으로 하는 네. 게 좀 문제가 있죠. 아. 물론 이제 옵셔널하게 이제 숨 찰 때 이거 쓰세요라고 해서 처방받는 건 있겠지만 뭐 특정해서 뭐 이렇게 딱 뭐 꼬집어서 이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죠. 네. 또 다른 분도 주셨는데 질문. 하품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하품하면 왜 입이 커질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생략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이런 질문 나오니까 하품하면 왜 입이 커지나. 네.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하품하는지. 이런 거 챗 GPT 돌리면 바로 네, 바로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질문 받아봤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들 한번 정리 한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 볼까요? 그렇죠. 예, 뒤에 뭐 또 질문 있으면 또 한번 볼 건데요. 자, 이제 오늘 정리해 보면은 자, 급성염증, 만성염증, 염증이 지나가면 결국 결과가 남는다. 그 결과가 스카일 가능성이 있다. 흉터가 남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 국민이 거의 대부분 코로나를 한번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 폐가 어느 정도 정상 회복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염증이 남아있다든지 혹은 스카라고 하는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숨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특별한 호흡법 아까 했죠. 네. 애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귀에다 대고 이제 야 코로 들이마셔 한다고 절대 안 따라하죠. 같이 하는데 이 전환 효과를 위해서 손을 코로 하나 둘 셋 넷 유지 하나 둘 셋 넷 내려오면서 하나 둘 셋 넷 또 유지 하나 둘 셋 이거 몇 번만 하면 엄마가 안 따라해도 되지. 야야 숨 쉬자. 손으로 이러면 지가 알아서 하는 거야. 자동적으로. 네. 이렇게 해서 애기도 성격도 컴다운 시키고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거 박스 브레싱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그림 잘 그려놨죠. 네. 이것도 내가 AI에 해보니까 코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오는 숨 붙여놓고 이래 안 되겠다 싶어 제가 했어요. 네. 이것도 이제 상체를 들어 올리면서 아까 전에 또 어떤 복식호흡 얘기했죠. 네. 상체 들어 올리고 배는 어떻게?
앞으로 나오게. 숨 들어 마실 때 배를 볼록 내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쉴 때는 소리 내도 되죠, 입으로. 네. 이런 식으로 4초 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한숨 잘 쉬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한숨 너무 심호흡하면 어떻다? 약간 어지럽다. 왜 그렇다?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니까. 너무 이산화탄소 노벨이 낮으면 머리도 아프고 어지러울 수 있다. 이때는 어떻게 해라? 그냥 잔숨을 네. 조금 쉬어주면 네. 금방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식호흡 하는 거 보셨죠? 자, 코로 들숨할 때 배를 어떻게? 앞으로 밀어내라. 그리고 상체는 들어주는 게 좋겠죠? 위로. 날숨하는 거. 노래한다. 가곡 한 곡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4초 날숨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허판 아이. 이거 한 개 빠졌네. 그죠? 복습에서. 산소 포화도. 풋땡에서 이렇게 90%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죠. 네. 90% 정도는 돼야 되는데 90 내려가면 병원을 119. 네.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될 거는 90 119. 네. 그리고 호판 아이는 폐활량이다. 폐활량도 땡에 이렇게 많이 팔고 있다. 이것도 보통 이 측정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숨을 끝까지 들여 마시고 후 내쉬면서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트레이닝을 통해서 폐 기능, 나이를 젊게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풍선 불기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죠. 풍선. 끝까지 들여 마시고 입으로 훅 불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박스 브레싱 하는 거. 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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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초. 그리고 산소 포화도는 90% 되면 119. 네. 90 119. 그리고 PFT라고 풀모너리 펑션 테스트라고 하는 허판 아이도 폐활량으로 이렇게 측정하고 트레이닝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제가 다음 시간에는 건강한 숨, 행복한 숨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호흡을 좀 망치는 그런 일상 습관들이 있어요. 매운 음식이라든지 뭐 살에 들리는 거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식습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 자세. 그리고 이제 감정 조절을 실패했을 때 뭐 그리고 약간 두근거림 같은 여러 가지 자율신경계하고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이제 호흡과 관련된 또 다른 얘기들 조금 지금 오늘은 약간 질환에서 염증이 많이 있으니 나중에 문제되니까 이런 호흡 하세요. 트레이닝 하세요. 이런 얘기였다면 다음 시간에도 약간 일상적인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하고 싶어서 지금 9월이니까 10월 말쯤 되겠다. 한 달 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천 아나운서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렇게 줄줄 읽으면 안 되고. 네. 자세히 감성을 넣어서. 천천히. 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네. 그리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네. 너도 그렇다. 이 가족들하고 얼굴 맞대고 해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배려에 관련된 시인데요. 자세히 본다, 오래 본다. 그 자체가 사랑과 관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엄마들 위해서 많은 준비들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죠. 세상은 불공평하다. 네. 불공평한 거를 좀 애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애들이 자기 것만 보통 챙기잖아요. 네. 하지만 이 시처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처럼 어차피 사람이 어울려서 살기 때문에 조금 배려하는 자세를 조금 강조할 수 있었으면 오늘 저녁이 조금 더 따뜻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너무 좋은 이렇게 따뜻한 말이네요. 교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내용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해가 오늘도 쏙쏙 됐습니다. 제가 50분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네, 이렇게 일상과 떼어놓을 수 없는 숨 항상 잘 챙기시고요. 오늘 다룬 허파나이 젊게 하는 방법도 꼭 실천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학 채널 비온디에 200만을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승승장구하시고 그냥 저도 뭐 하나 섹터를 하나 주세요. 좀 이런 기회가 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네. 행복한 주말 되시고 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